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심내혈관 질환 관리의 학술 강좌 시리즈 제1편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 혈압 관리 어떻게 올바르게 할 것인가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혈압이 낮은 신부전 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실은 임상진료 현실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공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혈압이 낮으면 위험한가, 거꾸로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혈압이 높은 신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서 들으실 때 느낌은 어쩌면 한가한 소리다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혈압이 높으면은 그냥 이런저런 약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주가 이제 혈압이 190 이런 사람이 약을 쓸까 말까, 그리고 고민했다 약을 썼을 때 정작 환자는 허무하게 다음에 오셔서 혈압이 낮아서 고혈압약 끊고 안 먹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할 때는 꼭 이 약은 고혈압 약이 아니라 신부전 약으로 처방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은 자료 화면을 여러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신부전 환자에서 혈압에 따라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 보면 환자들이 걱정하는 거가 사실입니다. 혈압이 낮으면 위험성이 높은데요. 흔히 수축 기능이 떨어져 있는 하프랩 환자나 수축 기능이 보존되어 있지만 환자가 숨차는 하프팹 환자 모두에서 높은 혈압,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110mm 이하거나 다이아스톨릭 블러드 프레셔가 60mm 이하면은 사망률이 확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 안전력이 좁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110, 60 이하인 사람이 신부전 환자의 절대 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U자형 곡선, 혈압이 높아도 위험하고 혈압이 낮아도 위험한데 그 U자형에서 위험도가 최소가 되는 점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한국 신부전 환자에서 볼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세 가지 약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 이니비터하고 그리고 스피로놀락톤, 베타블로커 세 가지를 하나를 쓴 군, 두 개를 쓴 군, 세 개를 쓴 군이 어떤 거를 보정해도 세 가지 약제를 다 쓴 군이 훨씬 안전해서 저는 그것을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최소한 세 가지 약에 발은 들여놓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은 들여놓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유는 이전에 이제 ACE 이니비터나 ARB 모두에서 약제 용량에 따라서 신부전의 치료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둘 다 본 연구가 있었습니다. ACE 이니비터에서는 리시노프릴 2.5mg과 20mg, 그러니까 8배의 용량을 두고 한 연구가 있었고, ARB에서는 로사에탄 50mg과 200mg, 4배의 용량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두 개가 공교롭게 해저드 레이셔가 0.9 정도, 그러니까 10%의 추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환자분들께 어떻게든 세 가지 약제를 지켰으면 좋겠고, 세 가지 약제를 먹을 때 충분한 양을 쓸 때 10%의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고, 환자분들께 이 약은 고혈압 약이 아니라 신부전 약이니까 되도록 드시는 게 환자분이 오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실은 이 슬라이드, 그 앞에 슬라이드하고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10개 대학병원에서 8년간 저희들이 급성신부전 환자 등록 사업을 하고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2017년도에 잭 하필에 이게 기재가 됐습니다. 마침 작년에 저희 그 국제 심혈관 약물 치료 학회가 스위스 루가노에서 있었는데, 이 저널의 그 부편집장하고 같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티클은 여기서 제시한 이 내용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의 상당히 가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세계적으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손으로 데이터를 창출했다는 것에 아마 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혈압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부전 환자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정세가 어지럽다든가의 저혈압 정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구분을 해가지고서 과연 혈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혈압이 낮은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한 가지 큰 위안이 되는 소식 중에 하나는, 신부전 환자가 노인이 많고
혈압이 낮은 분도 노인이 많은데요. 노인분들은 신부전이 오늘 생긴 게 아니라 1년, 2년, 몇 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서 보여드린 한국의 데이터를 볼 때 낮은 혈압에 대해서 생각보다 안전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서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의 역치가 한 123 정도라면 나이 드신 분들도 125 정도,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고요. 낮은 혈압, J포인트가 주로 나오는 이완기 혈압이 오히려 노인들에서는 69까지도 괜찮다. 그러니까 혈압이 낮을 때 오래 사는 약을 사용할 때 환자들이 의외로 잘 버틸 수 있다. 그런 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압이 필요한 것이 그럼 머리에 피를 잘 보내고 심장에 피를 잘 보내는, 그러니까 필수적인 장기에 피를 보낼 만큼의 혈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을 넘어서 이제 아트의 영역인데, 제가 쓰는 방법은 팔에 레디알 펄스를 만져봤어요. 레디알 펄스가 잘 만져지면 이 팔끝까지 혈압이 갈 정도면은 머리나 심장 쪽에 피는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제를 계속 보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 엔트로소트를 이용한 그 파라다임 하펠리어 서브 스타디로서 우리가 혈압,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하한치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또 우리 한국 데이터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더 좋은 데이터를 발굴해서 임상 영역에, 진료 영역에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오늘 좌담회, 대담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신부전과 혈압, 높은 혈압, 낮은 혈압에 대해서 혹시 뭐 말씀 꼭 하셔야 되는데 뭐 지금 생각나신 거 있으면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시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하나는 신부전 환자들이 좋아하는 약 중에 하나는 이뇨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줌이 나오면 당장 몸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뇨제가 혈압을 낮추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혈압이 낮아진 주 요인이 몸에 체액이 부족한 거여서,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혈압이 낮은 신부전 환자 보실 때 첫 번째 할 거는 이뇨제가 필요한 만큼 최소량을 사용하시는 게 혈압을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아끼시라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자담을 하는 이유 자체가 코로나 사태 때문인데요. 코로나 사태에 이제 고혈압 환자들이 많다는 초기 관측에 따라서 고혈압 약제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이제 여러 나라에서 나왔지만 고혈압 환자가 많고 또 고혈압 약제 ARB나 ACE 인히비터 쓰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거를 연령으로 보정해 보면은 다이자드 레이셔가 이런저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 보정이 안 된 초기 연구에서 너무 섣부르게 고혈압 또는 ARB, ACE 인히비터가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런 관측이 나온 것이지, 그런 것들이 또 환자들도 요즘 매체에서 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연구에서는 역시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거고 또는 신부전약은 신부전을 조절하는 것이, 그게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환자들을 안심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약제를 변동할 만한 합당한 근거는 아직까지 창출되지 않았다. 예.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이 AT1 리셉터를 차단을 하니까 반대로 AT2 리셉터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여기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로자탄 등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진료 행위를 지금 변경할 사항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혜영 교수께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뇨 효과. 사실은 신부전에 있어서 최근에 SGLT2 인히비터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마침 슬라이드가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 최근에 개발되어서 나온 신부전 약제, 만성 수축기 신부전 약제에 대해서, 특히 SGLT2 인히비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언급해 주시면.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신부전의 약제 치료인데요. 예전에 신부전 약제가 없을 때는 신부전이 2년 동안 35% 환자를 앗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질환이었습니다. 2년 사망률이 35%면 정말 무서운 병인데, 처음에 레닌 안지오텐 시스템 인히비터가 나오면서 23%가 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베타 블로커가 나오면서 35%. 그 두 약을 사용하는데
단지 반알분의 스피로놀락톤을 썼는데 놀랍게 30%가 줄어서 최근에는 10몇 프로까지로 신부전의 사망률이 줄었는데, 그렇게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중에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나 ARB를 엔트레스토의 이제 클래스명은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네프렐리신 이니비터 두 가지 시스템을 같이 차단하는 것인데, 그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차단했을 때 추가적인 효과가 16%가 있어서 요즘의 신부전 사망률은 약을 잘 먹으면 2년에 9%, 한 자리 숫자까지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은 그 다음에 SGLT2 이니비터도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느낌은 신부전 환자를 또는 신부전 진료를 할 때 굉장히 명의 소리를 잘 듣는데 그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배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약제, 라스 이니비터나 베타블로커, 스피로놀락톤을 쓰고 있나 확인해보고, 이 세 가지 약제를 쓸 때 현행 보험 기준에서는 40% 이하로 심장 기능이 계속 안 좋을 때는 라스 이니비터를 엔트레스토로 변경하고, 마침 환자가 당뇨병이 있다면 기왕 쓰는 것에 SGLT2 이니비터를 쓰면은 35% 사망률을 9%, 7%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제 그냥 쓰라는 대로 쓰면은 굉장한 명의가 될 수 있는 병이 또 신부전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상대적 위험 감소율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NNT 치료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환자 수는 대개 한 2, 30명 치료하면은 한 명 정도는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의 어떤 아웃컴이 많이 개선되는 거니까 획기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혜영 교수님 좋은 강의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담 주제에 저희들이 심내혈관 질환 관리 학술 강좌 시리즈 제1편 신부전 환자의 올바른 혈압 관리에 대해서 이혜영 교수님과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어색한 점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심내혈관 질환 관리 학술 강좌 시리즈는 대한심내혈관 질환 예방학회와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 공동 주최이고, 학회 여러분들의 진료에 도움이 되시라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른 주제로 학술 강좌 시리즈를 진행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